이번에는 예제 3.12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알루미늄 금속이 공기에 노출되면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층이 생성된다. 근데 이 층은 알루미늄과 산소의 반응을 방지하며 캔 음료로 사용되는 이 알루미늄의 부식을 방지한다. 자, 그랬을 때, 자, 무엇을 구하라?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되는 균형 맞추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을 써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반응물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왼쪽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알루미늄과 산소가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좌측에 알루미늄 써주시고 그 다음에 O2 써주신 다음에 여기 더하기 표시해 주시고 이제 화살표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우측에 써야 되죠? 생성물은 뭐였나요? 산화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비교해 보면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균형 맞추시려면 앞서 설명드렸던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문제처럼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따져가면서 여러분 확인을 해주셔도 돼요. 자, 먼저 뭐부터 봐야 될까요? 그죠? 알루미늄부터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는 알루미늄이 하나인데 오른쪽에는 두 개니까 이거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왼쪽에 알루미늄 앞쪽에 개수 2를 여러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좌측과 우측의 알루미늄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동일하지 않은 게 있죠? 뭐가 있나요? 그쵸? O2. 자, 좌측에는 O2고 우측에는 O3니까 O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맞춰줘야 될까요? 그쵸? O의 개수를 여러분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이어서 같이 균형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소의 이제 균형을 맞춰 볼 건데요. 자, 왼쪽에는 O가 두 개고 오른쪽에는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반응물 쪽에 O2 앞의 개수를 2분의 3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맞추고 나니까 앞에 개수가 분수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응식을 쓸 때는 분수보다는 정수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정수로 만들어 주려면 전체적으로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두 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배를 해주면 알루미늄 앞에 개수는 4고 O2 앞에는 3이고 산화 알루미늄 앞에는 2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쪽에 붙는 개수들 있죠? 이 개수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수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이제 두 배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 6, 4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럼 8, 6, 4 이렇게 표시됐다고 해서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앞쪽의 개수는 가능한 가장 작은 수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8 반응물과 이제 생성물의 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A라고 하는 반응물과 B라고 하는 이제 반응물을 서로 이제 섞었어요. 이제 반응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를 얻었다. 그러니까 생성물 C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반응물 A가 예를 들어 5g 있고, B가 6g 있다면, 우리가 얻어낸 이 C는 과연 몇 g이 얻어질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 생성물이 과연 이론적으로 몇 그램 얻어질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의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정량적인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A 5g과 B 6g을 반응시키면 C가 이론적으로 몇 그램 이제 얻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반대로 C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g 얻기 위해서 B를 몇 그램 준비해야 되는지 역시도 우리가 이 화학 양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화학 양론적인 그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양론적인 이 계수를 어떻게, 그렇죠? 각 물질의 몰수로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성물, 예를 들어서 8g 있다면 8g을 얻기 위해서 반응물을 몇 그램 준비해야 되는지 그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화학 반응식이 일단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양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몰비를 이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몰 방법, 그러니까 몰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몰비를 쓰려면 결론적으로 균형 맞추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몰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할 수가 있는데 그 몰비를 올바르게 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될 거고 그 몰비는 결론적으로 화학 반응식이 균형이 제대로 잡혀져 있어야지만 정확한 몰비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화학 반응식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주어져 있는 반응물의 양, 이제 그램으로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몰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즉 몰비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에 있는 개수 그걸 가지고 몰비를 만든 다음에 그 몰비를 이용해서 생성물의 몰수를 우리가 계산한다. 그리고 생성물의 이제 몰수를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화합물 A의 질량이 이제 주어져 있다면 그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죠? A의 몰 질량을 이용해서 A의 몰수로 바꾸고요. 그리고 A의 몰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그쵸? 내가 원하는 화합물 B의 몰수로 바꾼다. 근데 그 몰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몰비가 반드시 그러니까 필요하고 그 몰비는 어디서 가지고 온다? 그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부터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B의 몰수를 얻었다면 그 몰수를 어떻게 그죠? B의 몰 질량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B의 질량으로 전환을 해서 화합물의 즉 화합물 B에 대한 최종적인 질량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3.13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로 분해되는 반응인데 이 반응은 자, 포도당이 얼마만큼 주어져 있습니까? 그죠? 968g 주어져 있을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주어져 있는 반응식이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좌우에 탄소의 수, 자, 수소의 수, 그리고 산소의 수. 자, 어떻습니까? 좌우가 동일합니까? 여러분?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CO2의 질량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계산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반응식이 주는 이제 정보를 여러분이 조금 잘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반응식을 보시면 앞쪽의 개수가 이제 포도당 앞에 1이죠. 1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쵸? 이 포도당이 한 분자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1몰만큼 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리고 O2, 자 앞에 개수 6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O2가 6몰 있다. 즉, 포도당 1몰과 산소 분자 6몰이 반응하면 자, CO2, 자, 이산화탄소 몇 몰? 6몰. 그리고 H2O 앞에 개수 6이죠? 몇 몰? 6몰. 그죠? 그러니까 1몰의 포도당과 6몰의 산소 분자가 반응하면 6몰의 CO2랑 6몰의 H2O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포도당, 실제로 주어져 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몰수로 먼저 바꾸어 봅니다. 자, 몰수로 바꾸려면 포도당이 1몰 있을 때 몰 질량이 얼마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이 값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쵸?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보시고, 그쵸? C의 원자량 얼마입니까? 12.01, 거기다 곱하기 6, 그리고 H 얼마입니까? 1.008. 자, 이게 몇 개 있습니까? 12개. 그 다음에 O가 얼마입니까? 16.00 곱하기 6 하신 다음에 이걸 모두 다 더해주시면 포도당 1몰에 대한 몰 질량 값이 얻어지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환산인자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랭그랭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포도당 968g은 몰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 그쵸? 5.372몰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반응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도당 1몰 있을 때, 그쵸? 이 CO2가 몇 몰 만들어진다? 6몰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지금 주어져 있는 포도당의 몰수는 1몰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그쵸? 5.372몰이잖아요. 따라서 포도당이 5.372몰 있을 때 CO2는 몇 몰이 얻어지느냐?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근데 보세요. 우리 이거 몇 대 몇입니까? 1대 6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5.372몰도 몇 배 하면, 그쵸? 여기에다가 6배를 해주면 바로 CO2의 몰수가 얻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포도당 이 1몰이 반응하면 O2 6몰이랑 반응하면 CO2가 꼭 6몰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화학양론적인 계산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1몰에 자, 1몰에 자, 포도당이 있으면 어떻다? 그쵸? 6몰에 CO2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이 기호로 쓰고 있어요. 자, 이 기호는 화학양론적으로 동등하다. 혹은 그냥 동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린 이 관계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앞에서 배웠던 환산인자, 변환인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쵸. 1몰의 포도당 분의 6몰의 CO2. 또 뭐 가능할까요? 그쵸? 6몰의 CO2 분의 1몰의 포도당. 맞나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환산인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몰비인 거죠.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위가 분자에 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그쵸? 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을 하면 먼저 몰이 얻어질 거고, 그 몰을 무엇으로, 그죠? 질량, 그램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몰비 넣어서 CO2의 몰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포도당이 5.372몰 있었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보니까 포도당 1몰당 6몰의 CO2가 얻어진다라고 이제 화학 반응식에 자료가 주어져 있죠.
결론적으로 몰비가 1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동등하다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것을 가지고 환산인자 두 개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린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원하나요? 그쵸? CO2의 몰수를 원하는 거니까 CO2의 몰수가 분자에 가 있는 환산인자, 변환인자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몰 약분이 되죠? 그러면 CO2는 몇 몰이 되나요? 그쵸? 32.23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쵸? 몰 질량을 이용해서 그램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어떤 환산인자 쓰면 됩니까? 그쵸? 그램을 원하는 거니까 그램이 분자에 가 있는 환산인자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몰 CO2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CO2는 몇 그램이다? 그쵸. 1.42 곱하기 10의 3승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위에서는 단계별로 다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쭉 하나의 식으로도 당연히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쵸? 처음에 주어져 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무엇으로? 몰로 바꾸고,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램 약분되니까 몰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몰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CO2의 몰수를 찾을 수 있고요. 맞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CO2의 몰을 이용해서 무엇을, 그쵸? 질량을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3.14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반응식이 나와 있죠. 뭡니까? 그쵸? 알칼리 금속, 리튬하고 물하고 반응을 했더니, 자, 생성물로 수소기체랑 알칼리 금속의 수산화물이 이렇게 얻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생성물인 이 H2, 그쵸? 7.79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물인 이 리튬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몇 대 몇입니까? 그죠? 리튬 2몰이 있으면 수소기체 몇 몰? 그죠? 1몰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화학양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죠? 2몰의 리튬. 자, 1몰의 수소기체.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변환인자, 환산인자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우린 두 개 중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그쵸. 리튬의 몰수를 원하니까 1몰의 H2분의 2몰의 리튬. 요 환산인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수소기체. 자, 7.79g을 얻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무엇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램 약분되고, 여기 2.016은 이 수소 H2에 대한 몰 질량입니다. 그럼 주기율표를 보시고 수소의 원자량을 가지고 온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AMU 단위 대신 그램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자, 이게 바로 H2에 대한 뭐가 된다? 몰 질량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분하면 H2의 이제 몰이 얻어지게 됐고요. H2의 몰을 이용해서 이제 누구의 몰을 찾아야 됩니까? 리튬의 몰을 찾아야 되고, 리튬의 몰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소개받았던 요 환산인자 여러분 써주시면 되죠. 1몰에 H2분의 2몰의 리튬. 자, 그럼 약분되고 뭐만 남습니까? 리튬의 몰수만 남고 그럼 이거를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질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몰 질량 역시 주기율표 보고 여러분 리튬의 원자량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램 단위면 붙여주시면 되죠. 그램 단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이 수소기체 7.79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리튬의 이론적인 질량은 몇 g이다? 그쵸? 53.6g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3.9 한계시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균형화학 반응식에서는요, 반응물이 충분하게 이제 존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성물을 얻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이제 보다 보면 이 반응물 A, B가 모두 다 이제 충분하게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성물은 그 반응물 중에서 양이 작은 것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내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정확한 몰수, 그죠? 이 몰수가 이제 정확하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에서 양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 적은 걸 우리가 무슨 시약이라고 하냐면 한계 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계 시약은 양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다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에서 먼저 소모되는 반응물을 한계 시약이라고 하고 초과 시약은 이 한계 반응, 그러니까 환계 시약하고 이제 반응할 때 필요한 양이 있겠죠. 그 양보다 과량으로 존재하는 반응물을 초과 시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반응을 통해서 한계 시약과 초과 시약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반응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일산화탄소 있죠? 일산화탄소하고 그리고 수소로부터 자, 무엇이 얻어집니까? 메탄올이 이제 얻어지는, 즉 메탄올이 형성되는 그러한 반응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응식을 보시면 일산화탄소 몇 몰, 그죠? 일산화탄소 1몰과 이 H2, 그죠? 몇 몰? 2몰이 반응하면 메탄올이 몇 몰? 그죠? 1몰이 얻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1대2로 반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밑에 이제 반응 전에 모형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CO가 보이시죠? 자, CO가 4개가 있어요. 몇 몰? 4몰이 있어요. 그리고 H2 몇 몰 있습니까? 3개, 4개, 5, 6, 6몰만큼 있어요. 6몰. 자, 근데 보세요. CO와 H2는 1대2로 반응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O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CO가 4몰 있으면 H2는 몇 몰 있어야 됩니까? 1대2니까. 그죠? 8몰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맞나요? 근데 지금 H2는 몇 몰 있나요? 6몰 있잖아요. 6몰. 그러니까 이 CO에 대해서 H2는 부족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2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한계 시약이 되는 거고 이 한계 시약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CO는 무슨 시약이 되겠습니까? 초과 시약이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 사용되고 얼마만큼 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1대2로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H2가 6몰 있어요. 그쵸? 6몰 있으면 CO는 몇 몰? 여러분 필요할까요? 그쵸? 1대2 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CO는 3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3몰? 자, 근데 지금 CO가 몇 몰 있습니까? 4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만큼? CO가 1몰만큼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대신 H2는 모두 반응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응에서 초과 시약은 뭐가 될까요? 그쵸? 일산화탄소가 되고 한계 시약은 뭐가 된다? 그쵸? 수소가 된다. 수소 기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그죠? 한계 시약에 의해 가지고 생성물의 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모형 한번 볼게요. 자, 반응 전입니다. 반응 전. 자, 이 초록색 구가 한계 시약이고,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뭡니까? 초과 시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반응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반응물이 이제 서로 1대1로 반응해서 지금 생성물을 이렇게 지금 만들었네요. 지금 만들었죠? 자, 그럼 만들고 나서 나머지를 보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그쵸? 초가시약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오렌지색 구가 여전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6개. 이렇게 이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생성물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한계 시약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3.15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진다. 어떤 반응에서 자, 암모니아를 몇 그램? 849.2g,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1223g 반응시켰다. 두 반응물 중 자, 한 개 시약은 어느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생성되는 요소의 질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반응이 완결되면 몇 그램의 초가 시약이 남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A번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A번은 이제 한 개 시약을 찾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먼저 암모니아가 일단 한 개 시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요소가 몇 몰이 나올지를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암모니아 이제 그램 수가 있죠? 849.2g. 이것을 일단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몰 질량을 이용해서 암모니아의 몰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램 약분하면 암모니아의 몰을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의 몰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요소의 몰을 찾아줍니다. 자, 근데 위에 이제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암모니아 2몰 반응을 시키면 요소는 몇 몰 나옵니까? 1몰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죠. 즉 암모니아 2몰이 반응하면 꼭 요소가 1몰 나온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동등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몰의 암모니아, 자, 그리고 1몰의 요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환산인자, 변환인자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자, 여러분은 무엇을 그죠? 요소의 몰수를 원하니까 요소의 몰이 분자에 가 있는 환산인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몰몰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암모니아가 한 개 시약이다라고 했을 때 얻어지는 요소의 몰수 얼마이죠? 그쵸? 24.93몰이 얻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O2가 한 개 시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CO2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요소가 이제 몇 몰 얻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CO2 몇 그램 있습니까? 1223g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CO2의 몰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램 약분되니까 CO2의 몰수가 얻어졌고, 그리고 이 CO2의 몰수를 가지고 이제 요소의 몰을 찾아야 되는데, 자, 위에 반응식을 보시면, 자, CO2 1몰 반응하면 요소 1몰이 얻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죠. 1대 1인 거죠. 따라서 1몰의 CO2분의 1몰의 요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몰몰 약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그죠? 요소의 몰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암모니아가 한 개 시약이다라고 했을 때 얻어지는 요소의 몰수와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한 개 시약이다라고 했을 때 얻어지는 요소의 몰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어느 쪽의 값이 더 작나요? 그쵸.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이 더 적죠? 맞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쵸. 암모니아가 한 개 시약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양이 적기 때문에, 그죠? 적기 때문에 생성물인 요소도 적게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암모니아가 무슨 시약이다? 한 개 시약이고, CO2가 뭐다? 그쵸? 초가 시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쵸. 우리 한 개 시약을 기준으로 해서 얻어지는 요소의 양 질문했죠? 자, 그러면 아까 두 개 중에 뭐가 한 개 시약이었습니까? 그쵸. 암모니아가 한 개 시약이니까 결론적으로 생성물인 이 요소의 양은 이 암모니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A번 문제를 풀면서 결론적으로 이 암모니아가 한 개 시약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얻어지는 요소의 몰수를 아까 A번에서 다 구해놨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구한 몰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 몰을 마지막으로 무엇으로만 바꿔주면 될까요? 그죠? 그램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역시 환산인자 필요하고 여기에 사용된 환산인자는 1몰에 해당되는 요소의 몰 질량, 이 자료를 역시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보고 찾아오셔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니까 1몰에 해당되는 몰 질량이 얼마다? 60.06g이다. 그러면 몰몰 이제 약분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소는 이론적으로 몇 그램 얻어진다. 그죠? 1497g이 얻어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10번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10번 문제는 뒤에서 여러분이랑 또 이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10번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되냐면, 이 CO2가 결과적으로 초과시약이니까, 먼저 반응에 이제 필요한 양부터 먼저 여러분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 요소가 24.93몰이 얻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이 CO2 1몰, 1몰을 반응시키면, 그쵸? 요소가 몇 몰? 1몰이 나오죠. 즉, 1대1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소가 24.93몰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CO2도 몇 몰? 그쵸? 24.93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몰 질량을 가지고 그램으로 전환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전환하면 CO2가 몇 그램 나옵니까? 그죠? 1097g이 나옵니다. 즉, 반응에 필요한 CO2의 질량이 1097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CO2를 얼마를 줬습니까? 1223g을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반응에는 1097g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 빼주시면 결론적으로 남은, 그쵸? 남은 CO2의 질량이 얻어지게 돼요.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그쵸? 126g이다. 126g이 남는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3.10 반응 수득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응 수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자들이 반응을 이제 했을 때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반응이 갔느냐,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수득률, 수득 백분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수득 백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식처럼 이제 분모 자리에는 이론적인 수득량이 들어가고요. 분자 자리에는 실제 수득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득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수득량에 대한 실제 수득량의 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수득 백분율은 1에서 100%이 범위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자들은 반응을 통해서 이 수능 백분율, 즉 최고의 수득률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위에 이제 각각의 용어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인 수득량은 모든 한계시약이 모두 반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의미하고요. 실제 수득량은 우리가 이제 실제 반응을 했을 때, 실제 반응을 통해서 얻은 생성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득 백분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인 수득량에 대한 실제 수득량의 이제 비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3.16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타이타늄은 항공기 본체라든지 제트 엔진, 자전거의 몸체,
인공 관절 등에 이제 사용이 되는 아주 강하고 이제 가벼운, 즉 부식에 강한 그러한 금속이다. 자, 그런데 이 금속은 950에서 1150도씨에서 어떻게, 그쵸? 이 타이타늄과 용융 마그네슘과의 반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얻어진다? 그죠? 이 타이타늄이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반응물, 자, 어느 정도 지금 시료가 이제 주어져 있는지 그 양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염화 타이타늄, 자, 몇 그램? 그쵸? 2.84 곱하기 10의 7승그램 주어져 있고, 자, 마그네슘은 1.09 곱하기 10의 7승그램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이제 반응물 양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자, A번 뭡니까? 그죠? 타이타늄에 대한 이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을 말하죠. 이론적인 수득량 몇 그램 얻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A번 질문하고요. 자, B번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이만큼의 양, 반응물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얻어진 타이타늄 몇 그램? 5.97 곱하기 10의 6승그램 이렇게 얻어졌을 때 무엇을 그쵸? 수득 백분율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값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반응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한계 시약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염화 타이타늄이 한계 시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우리가 원하는 그쵸? 생성물인 타이타늄이 몇 몰 얻어지는지를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염화 타이타늄, 자, 그램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쵸. 몰 질량을 이용해서 타이타늄 몰수로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염화 타이타늄에 대한 몰 질량은 여러분 주기율표를 보시고, 그쵸? 타이타늄이랑 그 다음에 염소, 원자량 각각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그램 이제 약분이 되고, 자, 뭐만 남습니까? 그쵸? 염화 타이타늄의 몰수가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염화 타이타늄의 몰수를 가지고 타이타늄의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이 반응식을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되죠. 자, 염화 타이타늄 1몰. 앞에 개수가 1이죠. 1몰 반응하면 타이타늄 몇 몰? 그죠? 1몰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결론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환산인자 두 개 가능한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타이타늄의 몰수를 원하니까 타이타늄이 분자에 가도록 환산인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몰 약분되니까 타이타늄 계산이 되죠. 자, 몇 몰? 그쵸? 1.50 곱하기 10의 5승몰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마그네슘이 한계 시약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성되는 타이타늄의 몰수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거는 뒤에서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타늄 몰수, 자, 마그네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그네슘 1.09 곱하기 10의 7승그램 있었고, 자, 이거를 몰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역시 주기율표 보시고 마그네슘의 원자량 가지고 오신 다음에 AMU 대신 그램을 붙여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그램 마그네슘 약분이 되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그네슘의 몰수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의 몰수를 이용해서 타이타늄의 이제 몰수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그죠? 마그네슘 2몰이 있을 때 타이타늄 1몰이 얻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죠. 반응식 보시면.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역시 환산인자 두 가지 만들 수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우린 타이타늄의 몰수가 궁금하니까 타이타늄의 몰수가 분자에 가 있는 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 약분되니까 타이타늄은 몇 몰이 됩니까? 그죠? 2.24 곱하기 10의 5승몰이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계산했을 때, 자, 어떤 게, 그죠? 어떤 반응물이 더 적은 양의 타이타늄을 생성했을까요? 그러니까 타이타늄을 적게 생성하는 것이 한계 시약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쵸. 염화 타이타늄이 더 적은 양의 타이타늄을 생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염화 타이타늄이 무슨 시약이다? 한계 시약이다. 따라서 이 염화 타이타늄으로 계산했을 때 얻어지는 타이타늄의 그 몰이 최종적인 그쵸? 그 타이타늄의 질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죠? 1.50 곱하기 10의 5승몰의 타이타늄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엇으로? 그죠? 몰 질량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램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몰의 타이타늄 분의 47.88g의 타이타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몰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타이타늄은 이론적으로 몇 그램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7.18 곱하기 10의 6승그램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그죠? 수득 백분율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분모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론적인 수득량.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했죠? 얼마입니까? 그죠? 7.18 곱하기 10의 6승그램이고요. 그리고 실제 수득량은 문제에 주어져 있었었죠? 자, 5.97 곱하기 10의 6승그램입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 해주시면 수능 백분율은 몇 퍼센트다? 83.1%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학자들은 이제 반응을 진행시켰을 때 최고의 이 수득률을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백분율을 계산했을 때 수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그만큼 잘 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형태의 이제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